안녕하세요. ISMS P윈 김창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 재개정 이력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적으로 이름이 좀 그렇지만 개, 망, 친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편적인 대상을 규율하는 법이죠. 그래서 일반법이라고 하고, 정보통신망법이랑 신용정보보호법은 특별법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해당 법이 충돌하는 경우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망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죠. 등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쇼핑몰을 서비스하거나, 그리고 기간통신 사업자 같은 경우 해당이 되는 거고요. 신용정보보호법은 이제 금융회사, 금융기관이 해당이 되죠. 금융회사, 전자금융 업자, 전자금융 보조업자 등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 ISMS는 이 두 개, 개망이 관련이 있고, 신용정보보호법은 약간 거리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보호법은 좀 뺐고요. 해당 법, 개인정보보호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2019년 이후로 그렇게 변화가 1년 동안은 없었어요. 그래서 6월 7일 날 이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법은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고, 망법은 이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이란 고시를 가지고 있죠. 접속 기록의 항목의 구체화에 대해서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접속지 정보 이런 부분이 좀 규정을 뺐더니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더니 남기지 않다 보니까 사후 추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추가를 했던 게 2019년 6월 7일이었습니다. 계정 아이디고요. 접속 일시 보통 시분초 마이크로 세컨드까지 넣게 하고 있죠. 접속지 정보 보통 IP, 처리한 정보 주체 정보 누구 홍길동인지 강감찬인지, 수행 업무 조회하든지 수정하든지 출력하든지 삭제하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접속 보관 기간을 1년 이상 보관 차등하도록 했죠. 그래서 6개월 이상을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1년, 5만 명의 개인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 민감정보는 2년.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이고 5만 명의 개인정보는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고유식별 정보나 민감정보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2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접속기록 점검사항 개선, 이게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에 접속기록을 이제 포함하도록 하고 있죠. 접속기록이 이제 잘 남겨야지 나중에 사후 추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실태 점검에서 많이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접속기록 변경 주기 단축을 반기 1회에서 월 1회로 줄였죠. 주기적으로 이제 월 1회 이상은 해라, 이런 거고요. 개인정보 다운로드한 경우 사유를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운로드 추출 요청 시에는 결제 승인을 받도록 하든지, 아니면 사후에 확인할 수 있게 사유를 반드시 기록하도록 하게 하고 있고요. 정보통신망법은 2019년 3월 19일,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은 재개정이 조금 잦죠. 국내 대리인의 지정, 그래서 국내에 주소,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대리인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기존 국외 이전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과 동일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미 국외에 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이제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된다. 아무래도 국외 이전 포함해서 계속 제3자 제공이나 위탁을 하면 보호 수준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었고요.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 수준 상위로 상호주의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 나라의 이제 수준하고, 원래 그 나라의 수준하고 국외 이전하는 그 나라의 수준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동등하게 한 예고요. 그리고 6월 13일 날 접근 권한 설정 실태조사 실시했고요.
실시할 수 있다는 이런 것, 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실태 점검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을 넣는 걸 좋아하죠. 그래야지 일반 뭐 민간 기관 등이 필수적으로 응해야 되는 의무를 넣는 거죠. 손해배상 책임 이행보험, 뭐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해서 손해배상 이 보험을 작년에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겸직금지 자격 요건 지정해서 자산이 5조거나 ISMS 의무 대상자면서 자산이 5천억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제 CISO,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는 CISO만 하시오. 이제 CPO를 하거나 아니면 뭐 CIO를 하거나 뭐 CHO를 하거나 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정보보호 업무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죠. 그리고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보호 추가. 알기 쉬운 언어, 법정 대리인 동의 등 돼 있고요. 그리고 2020년 1월에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망법의 고시죠. 여기에서 이제 용어를 취급이란 것을 처리, 그리고 변조를 위조, 변조 이렇게 했고요. 개인정보 보호 관리 책임자를 보호 책임자 일어나 했죠. 옛날엔 그래서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라고 돼 있었죠. 망법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리로 다 일어나를 시켰고요. 변조도 위조랑 변조. 사실 위조는 명의를 수정하는 거고 변조는 내용, 콘텐츠를 수정하는 건데 이거를 좀 더 알기 쉽게 두 개를 풀었었고요. 관리 책임자, 이거를 이제 보호 책임자. 그래서 옛날에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가 맞아, 개인정보 최고 책임자가 맞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맞아 그랬는데 지금 이제 CPO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하나입니다. 접속 기록 보관 기록 확대, 보관 기간 확대, 이거는 이제 6개월에서 1년 똑같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속 기록 보관 기간 1년이고 이제 기간 통신 사업자의 경우는 기간 통신 사업자는 2년이다. 여기랑 비슷하죠.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1년인데 5만 명의 개인정보나 고유식별 정보, 민감정보 2년이다. 그리고 이제 8월 5일 대망의 2020년 8월 5일 날 큰 변화가 있었죠. 개인정보에 가명정보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있고 완전 실 개인정보, 그리고 이제 가명정보, 재식별이 가능한 가명정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익명정보가 있는데 이 가명정보까지 개인정보로 이렇게 합류를 했어요. 이게 이제 데이터 3법의 이제 큰 골자인데요. 그래서 이 가명정보를 결합을 통해서 이 결합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관의 결합을 통해서 뭐 A사, 뭐 B사 이 개인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빅데이터,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영리를 추구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일반 뭐 연구기관은 연구 실적을 낼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가명정보를 도입을 했고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실무 강화에서 대통령 소속을 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주체를 행안부에서 보호위원회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기정통부랑 행안부랑 방통위, 여기에서 과기정통부는 그대로, 행안부랑 방통위를 개보위로 이렇게 ISMS 정책협의회도 변경이 됐죠. 그래서 개보위가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법제 일원화 해서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 처리 법제를 개보법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망법에서 광고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망법에 남아 있고요. 여기서도 8월 5일 날 이제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유사 중복 사항을 망법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 개보법으로 이관했다. 그리고 12월 10일 2020년 이때 이제 시행 예정인데 침해 사고 정의 추가,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하고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관한 인증, 불법 촬영물 처리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요즘에 이 몰카가 굉장히
되게 이제 이슈잖아요. 이것 때문에 몰카 찍힌 분이 뭐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굉장히 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제 재개정 이력 최근 2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